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기도 터전 월강사 법주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 서울시장께서 모든 거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 뭐 시간이 있다라고 했나? 하여간 그래서 시간이라는 얘기, 적절한 때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오늘은 인생의 타이밍이라는 소재를 갖고 화두를 갖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진화탁업이라는 말로, 이 말은 인생의 타이밍에서, 이 말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며 전쟁이나 나라를 건국하는 승패를 좌우하는 시기도 타이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볼튼이 빵 스타트 할 때도 그 0.001초가 엄청 중요하죠. 그렇듯이 병법 중에 하나인데 진화탁업이라고 합니다. 진화탁업. 이거는 뭐라고 할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달릴주에서 위에서 여기 이렇게 겁살할 때 진화탁업. 이는 불이 난 틈을 타서 약탈을 한다는, 이건 불이 난 틈을 타서 약탈을 한다, 직역을 하면 약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글자만 해석하면,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냉혹하게, 굉장히 냉혹하게 보이지만 핵심은 의역을 하면 약탈이라고 보기보다는 상대방이 좀 느슨해지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시장을 확장할 기회는 경쟁업자가 실수하는 순간이기도 하며, 운동에서도 상대방이 긴장을 늦추는 시기에 점수를 뺏어오며, 산업 분야에서 채용을 늘릴 때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비즈니스도 경쟁 상대가 매너리즘에 빠져 방어가 느슨해졌을 때 평소에는 얻기 힘든 계약을 따낼 수 있음입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어려운 싸움을 벌이지 말고 자기 삶의 승패, 성공을 위해서는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하는 눈을 길러야 할 것으로, 이때 망설이지 않는 과감함도 있어야 합니다. 진화탁업, 즉 타이밍은 부지불식간에 싹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놓치면 기회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 흐름을 면밀하게 읽어내고 결실을 얻는 것, 그것이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적은 에너지로 승리하는 슬기로운 방법이겠죠. 백중을 맞아 흐르는 운세의 방향을 발전하게 하는 데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모두 지혜를 얻어 부자 되시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터전 월강사에서는요. 여러분 각각내 또 주변에 각각내 가화만사성 촛불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 천일 촛불 기도와 백중제 내일 지장 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좀 안녕하십니까. 네. 타이밍, 예.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다라고 예. 하셨는데 요즘 보니까 정치권에도 타이밍 잘 잡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예. 예. 보니까 오늘 장동혁 대표가 예. 취임 1주년 됐습니다. 아, 당대표 취임한 지 1년 됐어요. 훌륭하십니다. 이거 1년 돼서 이 타이밍을 안 놓치지. 오. 취임 1년 기자회견이라는 걸로 예. 본인이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 예. 라는 그 타이밍을 또 놓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오늘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사퇴를 했어요. 사퇴. 예, 아이고 대표직 그 사퇴. 젊은이가 예, 저런. 근데 에이. 요 타이밍을 좀 못 잡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패하고 나서 박살 났으니까 아. 그때 나는 대표직을 모든 걸 책임지고 사퇴하리라 이랬으면은 조금 그래도 젊은 정치인다운 패기가 보일 텐데 네. 뭐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뭐 네. 결국은 이러니까 네. 제가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 이쪽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음. 그 다음에 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3자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고 지금 예.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그 타이밍을 또 유시민 작가는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권력이 힘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예. 이 3자 밑으로 떨어지고 나면 이재명 정부 많이 흔들릴 거다라고 판단이 서니까 지금 이때다 하고 이제 막 공격하는 거지. 네. 여기는 타이밍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야 유시민 너 작가 아니고 무당 아니야? 무당.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잡더라는 거죠. 네. 예, 무당에 대해서 이제 예. 제가 다음 날 네. 아주 멋지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걸 박사님.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또 보면은 김태규 의원이라고 국민의힘 이분 네. 판사 출신이에요. 오, KIM. 판사 출신인데 음. 이 김태규 의원이 이 법원 행정처 차장을 딱 불러놓고 네. 이 지금 이 법원에서 네. 이 재판을 빨리빨리 속개하겠다. 네. 요 발표가 나오자마자 그 타이밍을 또 딱 물어가지고 네. 아니 지금 법원에서는 재판을 빨리 이제는 처리하겠다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언제 하는겨? 그것도 타이밍을 안 놓친 거야. 이거 기가 막힌 타이밍을 또 잡았단 말이야. 네. 그래 이 사람 타이밍 잘 잡았어. 네. 그리고 뭐 어제도 우리가 다뤘습니다만은 네. 김민석 당대표가 들어서고 나서 이 이준석이를 지금 국회에서 뭐 징계하겠다고 막 법안이 통과되고 네. 막 이러니까 의결되고 막 이러니까 예. 이준석 이대로 있다가는 피박 쓰겠다. 네. 이러니까 잽싸게 김민석이를 이제 모욕죄로 고소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타이밍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타이밍. 예. 네. 그러니까 이 타이밍, 이 싸움이라는 게 예. 여기 뭐 정치권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사도 그렇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내일이 예. 백중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백중절이 지나고 나면 또 예. 1년 기다리고 이 타이밍 예. 잡으려면 예. 예, 조상들. 예. 그러니까 지금 백중절 제사 지내신 분들은 타이밍을 또 적절하게 1년 기다렸다 딱 잡은 거죠. 예. 예. 그렇듯이 예. 우리 인생사도 그런 것 같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저는 이렇게 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서 제2의 인생을 새로 걸어가는데 참 그 행복합니다. 매일매일이. 그래서 매일매일이 행복한데 그 불가에서는 윤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류를 타고 나서 그 우리나라 그 순박한 민족에서 윤회의 선율을 타고 다시 나타날 수가 있음입니다. 그래서 윤회를 인정하시는 거는 여러분 씨앗을 보관했다가 내년 여름에 심고 아니 내년 봄에 다시 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그 윤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이따 박사님과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를 해보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뒷짐지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너나 사색, 팔색으로 분열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어느 윤 씨라는 그 국회의원이 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뭐 부자가 들어가는 뭐냐 부 뭐냐 이렇게 뭐 저는 명리가고 불가의 입장에서 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과 우리나라를 볼 때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요 그 대한민국을 향해서 조직적으로 알 수 없는 이 대책을 꾀한다면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중국에게 얘기해 줄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듯이 우리가 역사가 수없이 반복된다는 것은 정말 귀가 아프도록 목이 아프도록 하는 얘기라 정말 듣기도 싫겠지만 어떡합니까? 매일 아침에 돌아오면 아침에 오는 거지. 어쨌든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역사는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수나라 때 얼마 전에 얘기입니다. 수문제가 남의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남진이죠. 남진의 그 진나라를 이렇게 쓰던가? 아이고 시간이 오래 가니까는 자꾸 잊어먹어. 아니다. 남쪽의 진나라가 이거구나. 동력동. 이게 수나라고. 이게 수나라. 이게 진나라. 수문제가 그 남쪽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했고 그 뒤를 이어서 수양제가 황제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어유 갑자기 저 박사님이 황제 자리에 앉은 것 같아. 또 빨간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제가. 어쨌든 왕의 부마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부마니까 그 포스가 남다르게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아부상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포스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수양제는 차남으로서 그 수양관으로 황제 부부 어머니가 바람피는 걸 싫어했습니다. 수문제가 하도 여자가 많으니까 수문제 부인이 바람피는 걸 질색을 해가지고 금욕과 건박한 생활을 하는 아들한테 주겠다 해서 이 그 양광이는 그 양용이 저 장남을 독살했다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결국에 수문제에 이어 황제에 오릅니다. 598년도 고구려를 침략하다가 수문제는 598년도 고구려 침공 이후 병인가 뭐를 얻어서 604년도에 붕어합니다. 붕어 죽는다 얘기죠. 뒤를 이어 수문제가 610년, 611년, 612년, 613년, 614년 준비해서 계속 쳐들어옵니다. 계속 이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여파로 또 그 40년도 채 안 돼서 수문제는 618년에 망합니다. 그 후손이 수나라 황제 우문화급이 살해되어 뒤이어 이연의 둘째 아들인 이세민에 의해서 626년도 당태종 이세민이가 영웅이죠. 대단한 영웅이죠. 중국에. 이세민이가 탄생을 합니다. 이세민도 고구려를 얕보다가 왜? 대단한 고구려였거든요. 그 시대에. 그런데 고구려한테 너 조공 바쳐 막 이렇게 하니까 딱 못해. 양녕왕이 고구려의 양녕왕이 나는 못해. 이 대단한 대국이 너희 수나라한테 동등한 나라한테 왜 우리가 조공을 바쳐? 그래? 그러면 가만히 안 둬. 이세민이가 100만 대군 이상을 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 안시성에 의해서 이세민도 결국 병을 얻어서 붕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세민의 죽음에 여왕제, 축천무제, 무씨에게 정권을 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0이라는 숫자는 경금이라는 숫자가 뜹니다. 명리에서 여기에서 저는 우리 저 박사님은 정치의 구단이시지만 저는 명리가로서 불자인으로서 공부를 이걸 대단히 저 신봉을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11이라는 거는 신금이 있습니다. 12에는 임수가 있습니다. 13에는 개수가 있습니다. 14에는 갑이라는 하늘의 글자가 있고 18에는 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518년도 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4에는 갑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이 천간의 갑을병정 무기영신 임계가 신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께 60갑자를 얘기를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숫자에 의해서 천간이 배합이 됩니다. 그런데 타 종교인이 이거를 어찌 감히 그 우매한 인간들이 미신이란 말을 여기다 씁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세상을 지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를 신봉하는 자가 바로 이세민이었고 이세민에 의해서 이거 고구려를 침략하는 거고 이세민 시기에 무씨라는 여자가 나온다는 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고구려를 친 게 그 영웅 이세민이 일찍 죽어나간 구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내년도가 2027년도입니다. 2027년도.
정민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동혁 얘기하고 이진숙 얘기하다가 왜 일로 빠지느냐? 장동혁이고 이진숙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없으면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하게 2027년도는요 시진핑 주석, 영웅이죠.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당대회 4년 살아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목 살아는 연임을 향해 갑니다. 갑작스런 사고만 없으면 분명히 연임이 된다고 명리에서는 얘기합니다. 역에서는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갑작스런 것만 없으면, 위험한 것만 없으면 단다. 그 다음부터는 2028년도입니다. 2028년도는 이 무라는 숫자라고 했죠. 2028년도는 신박사님이 탄생하신 무신년도인데 과거사를 돌이켜볼 때 중국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히나 지난 2010년도 경인년도 경금 경인 신묘년 1950년 경인년도 신묘년도 중국이 밀어붙여서 소련이 밀어붙여서 김일성이 쳐들어왔던 시기인데 그때까지는 안 가더라도 2010년 경인년 2011년 신묘년 때부터는 한반도에 대해 적극적인 어떠한 정책을 펼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가 시진핑이 이미 그 정권을 잡았던 시절입니다. 게다가 2030년도는 경술년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일본이 분명히 경술년 되기 전부터 2028년도 무신년도부터 독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정한론. 이 무서운 얘기를 한문을 씁니다. 제가. 정한론.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십시오. 역사학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논쟁한다. 우리가 논쟁하다가 나라가 결국 일본 놈들한테 정한론을 갖고 명분이 있습니다. 걔네들의 일본은 죽기 살기로 정한론을 들먹이면서 문제를 다룹니다. 독도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거를 제가 막연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정자들, 정치를 잡은 의정자들, 경제인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삼국지연의에도 중국하면 100만 대군을 생각하고 우리가 중국하면 100만 대군을 생각합니다. 중국 놈들이 아니고. 그리고 일본 하면 정한론을 떠오릅니다. 이거는 조금이라도 먹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우리는 다시 한번 열강의 세계에서 아우성 치는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놔두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저 법을 거론하고, 법이라는 거는 여러분 자 물숫자가 들어갑니다. 물은 물숫자. 물은요 이 그릇에 담으면은 이렇게 되고 이 그릇에 담으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웃기는 저기가요 법이에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이리왈저리왈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한 2, 3년 지나면 나이가 60이 아니고 70이 되는데 너무 가당치가 않아서 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법 공부를 이제 1학년 2학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힘만 조금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이 법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받을 게 있으면 받고 해야지. 어쨌든 열강 속으로 무섭게 들어가는 시기가 이제 도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겁먹을 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단군께서 신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단군께서 최고의 지구를 펼쳐보면 우리나라가 최고의 보물입니다. 심장이며 머리입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이끌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으나 그래도 오늘 얘기의 중점은 그들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일본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상기시는 것입니다. 자, 수나라와 당나라가 흥하고 망한 것이 수나라 당나라의 100만 대군 을지문덕이 막았고 정한론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인간이 우리나라를 쳤을 때 우리는 이순신 옆에 서해 유성룡에 의해서 막아낸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은 없으나 그래도 상처가 있게 됩니다. 그 폐악스럽고 그 악랄한 인간들에 의해서 결국 당하는 것은 위정자가 아니라 우리 국민 백성 하나하나가 살육과 도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들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뼈아픈 살육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을지문덕이 막았고 그것을 서해 유성룡과 우리의 이순신이 막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국민 백성은 하나하나가 도륙이 됐고 살육이 됐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는 경술 국치 당한 2030년은 머지않아 오게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 일본이 어마무시하게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금 지성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알 것입니다.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그 폐륜과 악랄한 거를 다시 경험을 하면 안 됩니다. 박사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네. 지금 막 속보가 하나 올라왔는데, 아, 그랬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한다는 속보입니다. 네. 내일 훌륭하십니다. 내일 참석을 한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그 지방선거 때 우리 법조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전할 거다, 지원사격할 네. 거다 했고, 네. 해서 박근혜의 바람을 일으킬 거다 네.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적중하셨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 연찬회에 네. 현직 대통령이 초청되긴 합니다만은 예. 전직 대통령이 초청된 거는 이례적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네. 일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정치적으로 우리 법조님께서는 정치적으로 정치 재개를 할 거다. 네. 근데 뭐 정치 재개라는 게 직접 나서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네. 사람이 네. 앞으로 보수의 예.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예. 말씀도 주셨는데, 예. 뭐 우리 법주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여러분 우리 폼쌤폼사 신박사님 판도라의 상자에는 이게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돼서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되고 개헌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될 거를 상자에 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확 끄집어내면은 디비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꺼내겠습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좀 전에 인사말에 진화 타급을 올렸는데 그 사람이 그 당협 위원장 추천에 대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적절한 시점이 있다는 게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 시장이라는 사람이 장동혁에게 또 그러면서 일부에서 당대표를 사퇴하라고 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6.3은 저쪽에서 패배했다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한테 왜 선거를 패배했다고 하며 사퇴를 하라는지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우리 영웅 전 대통령께서 나오시는 거는 다 이런 명분에 의해서 그 영웅 박근혜를 모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명분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렇게 되는데 또 국회의원 자격으로 제명을 한다 뭐 한다 하는데 도대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를 그 사람들은 정말 알아야 합니다. 아니 당대표도 되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국민에 의해서 뽑았는데 아니 지들이 표 몇 표로다가 왜 제명하고 국회의원을 뺏으려고 하고 당대표 잘하고 있는데 나가라는 건지, 아니 나는 도대체 그 사람들부터 스스로 물러나거나 반드시 제가 이거는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사주 명리 역학을 떠나서 여러분들도 그 사람 다음에 안 된다는 거 다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정부들이 다 사퇴를 해서 없어지거나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러나고 하는 거는. 그래서 자꾸만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그 일선이고 인간들이 왜 자꾸만 반복해서 난리를 칩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저희들이 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아, 왜 자꾸만 물러나라 징계하라 이렇게 따지고만 해. 니네부터 물러나 제발 좀. 그 김민수 의원이 그랬더만 니들부터 그만두라고. 응?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을 징계를 한다든지 자기가 속해 있지도 않은 당을 자꾸 들어오려고 그냥 하면서 이쪽 당에서 무소속 다른 국회의원을 위해 응원한다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도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며 대표가 물러날 것이 아니라 충정로 월강사에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법상종 원효대사님의 법상종파의 법사입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는 이치를 되새겨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걸 잠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큰 영예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서히 시끄럽다 모두들 그분은 말씀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영웅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짜잔 하고 이렇게 딱 이제 나타나시는 걸로 봅니다. 결국에는 조금 이제 몇 년 지나서 판도라의 상자를 박근혜 대통령 손에 의해서 열게 되실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앞에서 열을 내서 그런지 좀 그거 합니다. 늘 우리는 현대인은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철을 타도 택시를 타도 길을 걸어도 무표정한 얼굴로 찌그리는 얼굴로 맨날 건강한 일상을 보내야 되는데 찌그러지는 얼굴로 이렇게 내쫓기는 꼴로 지내기도 합니다. 명리나 불가에서는 여러분 삼재팔란 관주의구설이라고 합니다. 꼭 해묘미 삼재가 아니어도 어두운 길에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걸 다 삼재팔란 관주의구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건강과 재물운이 동일시 되니까 여러분 얼굴 피시고요. 삼재 오는 시기가 다 다르듯이 금전운이 들어오는 시기도 다 개인마다 다르므로 그 시기에 맞춰 추진하는 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진화, 타고 이거를 잘 명심하셔서 금전운이 있을 때 힘을 쓰고 또 부적이나 풍수로다가 막 향방을 해서 애군을 차단하기도 하고 기도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고 우리가 윤석열 천일축표를 올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건강과 미래의 밝음에 대해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재물은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뿌리가 되는 게 재물입니다. 그것이 곧 건강함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재물운입니다. 재물운이 있고 업고를 막론하고 재물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운세를 탓하지 마시고 불평불만을 자제하는 사람에게는 운세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내 주변에 감사한 마음,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 조상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시고 건강하면은 좋은 운기가 찾아오게 되는 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이밍이고 진화 탁업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맞죠, 박사님? 예, 자, 그 말씀대로라면 네. 장동혁 대표가 정말 귀신 고칼로로서 위기위기마다 타이밍을 잘 잡아서 네.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네. 그것도 본인의 의지는 아니면 또 가족 상의 당하기도 하고 네. 본인이 또 치고 나왔는데 지금 네. 순간이 특검이 이루어지고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또 네. 자기가 위기에 몰렸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서 그냥 승리를 이끌어주고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인동장 씨, 박형윤 씨. 예, 장희빈과 네. 이 파평윤 씨가 양쪽 어깨에 올라타서 그렇다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자 장동혁 대표 취임 1년이 된 날입니다 오늘. 자 네. 장동혁 대표를 한마디로 평가하시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난 1년. 지금은 꼭 저는 볼 때요 고종과 민비라는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동혁이가 고종과 민비를 물리치기 위해서 딱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조금 거기에 좀 표현을 빗대고 싶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 순박한 국민과 민족의 그 중흥을 일으키는데 다시 한번 앞장서기 위해서 파평윤 씨, 인동장 씨, 장희빈 엄마와 파평윤 씨의 힘을 불어와서 어두웠던 시절 처참하고 무능했던 선조인조 고종 같은 위정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장동혁이가 짜잔하고 인동장 씨가 밀고 파평윤 씨가 미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질문에 맞게 대답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 박사님.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이 기도는 장희빈이가 그 왕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악행이고 이런 거 선행을 떠나서 기도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부처님의 가피에 우주의 에너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에너지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정하고 정성을 쏟아 기도를 올릴 때 부처님 조상님의 가피를 얻을 수 있음이니 운이 들어오게 하려면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흐르는 운세의 방향을 발전되게 하는 데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모두 지혜를 얻어 부자 되시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터전 월강사에서는 여러분 주변에 각각 만사여여 촛불 신청 올리며 대통령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초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